안녕하세요. 로엔슈 임성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이 좋아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부동산이죠. 아파트에 대해서 대화 나눌 건데요. 저와 함께 또 법에 대한 이슈를 짚어주실 김도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파트인데 이게 또 아파트에서도 핵심이죠. 뭐 엘리베이터에 대한 뭐 분쟁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보통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는 분들 다 관리비 포함이잖아요. 엘리베이터 관련된. 네. 근데 그렇다면 1, 2층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이용 잘 안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이 관리비가 청구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청구가 되죠. 직접 아파트 살고 계시니까. 근데 저희 집은 6층이라서요. 1, 2층에 제가 살아본 적은 없는데, 네네. 보통 이제 아파트 1, 2층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건 지하에 주차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면은 1, 2층에 사신다 하더라도 뭐 짐 같은 거를 오르내리라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데 뭐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없으신데 좀 오래된 아파트들 그런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이잖아요, 주차장이. 그런 경우에는 1, 2층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 이런 뭐 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시는 거겠죠.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네. 그래도 관리비에 어느 정도 차등적으로 뭐 책정은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 구체적인 아파트에 따라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서 뭐 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뭐 1, 2층과 다른 고층을 차별해서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차별해서 뭐 부과를 한다라고 결의를 해서 그 규약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겠지만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게 유지 관리비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어떠한 또 분쟁이 있었나요? 아파트 1층에 거주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그분을 상대로 관리비 38만 2,560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경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의 일부로서 그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공용 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며 이 아파트 관리 규약은 이러한 비용은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공유자는 전유 부분의 위치와 층수에 상관없이 관리 규약에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관리 유지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층수랑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전유 부분에 따라서 이게 부과가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결국 이제 이 유지관리비 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교체하는 뭐 라인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또 교체는 비용이 크게 부과되잖아요. 아무래도 유지 관리비보다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판례가 사실 정리되었다고 제가 볼 수는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2017년 판례에서는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당시 법원은 노후화 승강기를 교체하는 것은 입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로서 승강기 관리 유지 업무의 일부분인 점과 저층 입주자에게도 직간접적인 이익을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포함한 유지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부담하도록 한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요. 뭐 정리하자면 어쨌든 교체 비용도 똑같이 관리 규약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2019년에 이와 좀 상반되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사실관계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파트 1, 2층에 사시는 분들이 승강기가 오래돼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승강기를 교체할 시기가 와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수결에 따라 결의를 했고요. 이렇게 부과를 하니까 1, 2층에 사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입주민들 사이의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 수선 충당금 부담 비율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거를 피고가 그러니까 아파트 대표자 회의가 잘 알고 있었고, 1층 및 2층 거주자들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 부담 비율을 세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알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다수결로 1층 및 2층 입주자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균등 부과하기로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네요. 판례를 정리하자면 균등하게 부과하는 게 옳지 않다기보다는요. 왜냐하면 2017년 판례에서는 균등하게 부과하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 사실관계를 보면 다른 건 다 동일한데 1층, 2층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건 동일한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 1층, 2층에 사시는 분들에게 차등해서 그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부과를 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1층 입주자에게는 교체 비용의 40%를 그리고 2층 입주자에게는 60%만을 차등 분담하기로 결의를 하고 부과를 했는데요. 이 2019년 판례에서는 차등 부과 없이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균등하게 부과했다고 한 점이 차이점입니다. 판례도 이러한 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충분히 알리고 의견 수렴을 받아서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런 걸 하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아마 이게 위법됐다고 한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같은 판례지만 이제 협의가 있었느냐 그렇죠. 또는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례가 극명히 달라진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떠한 결론이 그 사회에 그 현실에 더 적합한지를 판사님이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니까요.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거겠죠. 근데 변호사님, 이 장기 수선 충당금 표현도 좀 어려운데 이거는 원래 누가 부담하는 거죠? 장기 수선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러니까 그 건물의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만 협의에 따라서 이게 또 갈린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로엔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